안녕하세요.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왔네요. 자, 정인원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이번 주도 마지막 날 금요일이 됐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통치구조 하실 분은 계속 가야 되지만 그래도 금요일을 맞이했으니까 즐겁게 오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또 늦게 듣는 분은 오늘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원과 함께 한다면 헌법 실력이 좋아져요. 3월 21일 금요일 한번 스타트해 볼게요. 오늘도 갑니다. 경정 승진 문제입니다. 25년 문제고요. 신체의 자유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단독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만큼 판례가 많이 쌓여 있고 논리도 많습니다. 정리하고 문제 살펴볼게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이거 12조 4항에 해당되죠. 그런 다음에 조문도 그대로 잘 암기하셔야 돼요. 전단 말고요. 후단 딱 보면 형사 피고인이죠. 형사 피고인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헌법에 규정이 있고요. 헌법에. 자, 헌법에는 형사 피의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 없다. 기본적으로 법조문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금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행정 절차, 그래서 난민 신청했다가 거부받은, 자, 이거 불허가 결정이라고 하죠. 불허가 결정, 허가. 요 결정을 받은 외국인도 우리 일단은 뭐 대한민국 한글 모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법도 모르죠.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왜? 구속이라는 개념하고 구금이라는 개념 중에 구속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넓잖아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문헌의 의미를 볼 때 아무래도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정도.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랑? 검사랑. 자, 그러니까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까지죠. 하지만 형이 이미 확정된 수형자 입장에서는 이분은 확정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이분은 안 되죠. 다만 이분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헌법소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헌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27조 재판 청구권에 근거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조권 줄여서 이거에 나온다. 그래서 근거가 다르다는 거야. 12조 4항이 아니라 27조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검사랑 싸우는 이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 대등, 또 대등해야 인격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거죠.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사 등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할 때, 이렇게 하면 변호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건 기본권인데, 이분이 이렇게 만나는 건 종전에는 이게 기본권이 아니었어요. 법률상 권리였어요. 그러다가 판례가 바뀌었죠.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이거는 지금 기본권으로 인정됐다. 자,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결국, 헌법상 기본권이 됐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경찰이 가진 열람복사 신청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이렇게 가서 대신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열람복사. 그러면 변호사가 열람복사 신청을 하는 거는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신청하는 거는 피의자, 피고인의 열람복사 신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부 나오면 뭐가 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침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요거 안에 가면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상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 요거 아시죠?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건 자유로운 접견 그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뭔데요? 그래서 선임, 대화 내용, 뭘 포함해서? 서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조언과 상담을 구할 권리. 이거는 절대적 기본권이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37조 2항이라든지 법원의 재판으로도 이걸로도 제한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 기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중에서 장소, 방법, 시간은 이건 상대적 기본권이니까 37조 2항의 제한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여부하고도 관계없어요. 구금 불문이에요. 거기다 이분들이 누굴 만나는 거?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거는 기본권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기본권이죠. 다만 이게 무죄 추정권, 그 다음에 행보 추구권에 근거해서 그래서 기본권이에요. 상대적이긴 해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정리하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중에 하나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아니죠. 장소, 방법, 시간은 이건 제한이 가능하죠. 벌써 1번이 틀렸네요. 1번 찾으셨으면 또 시험장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시험장이 아니니까요. 맞아볼게요. 임의 동행 형식 구금 여부와 관계없어요. 자, 연행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 하고 임의 동행 형식에 연행된 피의 내사의 경우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된다. 맞죠? 자, 3번 변호인과 상담 조언을 떴어 이거요. 이거 상담 조언은요 절대적 기본권이면서도 구체적 기본권에 들어가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중에 구체적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구체적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라는 것도 암기하셔야죠. 네 번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하면 물론 교통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요 접견 경우뿐만 아니라 서신을 포함해서도 적용된다. 맞죠? 서신, 변호인과의 서신은 상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절대적 기본권. 하지만 서신에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나 이러면 그건 검열해야죠. 적법적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과의 서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절대적 기본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래도 한눈에 쫙 오는 거 점점 그러면서 살을 붙이면서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가시면 여러분의 실력도 늘어납니다. 금요일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